무당파가 신생문파고 남의 파는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무협세계 사천성 단가 의원의 아들로 태어나 의원의 일을 배우던 주인공은 친구가 건네준 환각버섯을 먹고 이상한 꿈을 꿉니다. 전설적인 대장장인 드워프가 되어 죄송합니다. 정통무협인 당문전에 드워프가 나올 리가 없는데 헛소리를 했네요. 중국 고대시대 전설적인 야장 구야자가 되어 한평생을 사는 꿈을 꾸고 깨어나 전설적인 대장장이의 야장수의 능력을 얻은 주인공이 천하 3대 위원이자 절정고수인 스승님을 얻어 무공을 가르침받는 무협세계관 속 사천단가의 시작과 수많은 무협 클리셰의 시작을 담은 소설. 오늘 리뷰할 소설은 당문전입니다. 저는 이 소설을 484화 완결까지 보았습니다. 자, 우선 이 리뷰 영상은 정통무협은커녕 판무협도 별로 본 적 없는 무협 뉴비 시점에서 본 영상이라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라며, 도입부 스토리는 평범한 의원의 아들인 주인공이 환각버섯을 먹고 전설 속 대장장이의 실력을 얻는데, 이 수준이 무협으로 따지면 현경급으로 천하에 따라올 자가 없는 수준이죠. 다만 대장장이의 능력은 초중반까지만 중요하지 나중 가면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후반부 스토리는 좀 슴슴하면서도 개연성 좋게 진행됩니다. 등장인물 한 명 한 명의 성격을 평면적이거나 극단적이지 않고 입체적으로 묘사하면서 자잘한 요소와 스토리 진행에서 개연성이 탄탄하니 소설이 부자연스럽지 않고 현실적으로 느껴지죠. 우선 이 소설은 조연들의 분량은 적게 하고 주인공 위주로 진행되는 소설을 원하면 안 맞는 소설입니다. 몇몇 조연은 각각 다른 소설의 주인공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입체적이고 개성있는 성격과 탄탄한 배경 설정, 깊이 있는 서사를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 많죠. 후반부에는 주인공의 서사보다 다른 조연들의 서사가 더 탄탄하고 깊이 있다 보니 주인공이 오히려 조연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소설 전체를 놓고 보면 결코 주인공의 서사도 부족하진 않지만, 조연들이 너무 많은 비중을 가지는 걸 원치 않고 주인공 위주의 스토리 전개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쉬울 수 있죠. 대신 반대로 조연들의 이야기가 풍성한 게 좋고 조연들이 개성있고 매력적인 캐릭터인 걸 원하시면 꼭 한번 봐볼 만한 소설입니다. 이런 탄탄한 스토리를 기반으로 자잘한 개연성도 좋은데 초중반까지는 확고한 메인 스토리나 주인공의 목표가 없이 진행됩니다. 당문전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소설 결말에서 주인공이 사천당문을 만들게 될 거라는 건 알지만, 초반부터 주인공이 내 가문을 5대 세가로 만들겠다는 다짐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죠. 에피소드마다 자잘한 목표와 기승전결은 있지만 확고한 목적이 없다 보니 에피소드끼리 이어지는 과정에서 개연성이 애매할 수도 있는데, 큰 에피소드를 연결하는 스토리가 자연스럽고 유기적으로 엮이며 진행되어서 자잘한 개연성이 굉장히 탄탄하죠. 그런 과정에서 처음에는 부족했던 주인공의 서사도 착실하게 쌓아져 가고요. 등장인물들이 입체적이고 스토리가 자기적인 느낌 없이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소설을 원하면 꼭 한번 봐볼 만한 소설입니다. 스토리에서 악당의 역할을 하는 인물들도 입체적이고 서사가 탄탄한 인물들이 많죠. 물론 극단적이고 평면적인 악당이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악역들은 각자 사연 있고 평면적이지 않은 입체적인 인물들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스토리를 기반으로 완급 조절도 잘하는데 여러 개그 요소로 가볍게 가져가는 에피소드도 많으면서 깊이 있는 스토리에서는 진지하고 무겁게 잘 쓰죠. 그리고 세계관이 무협의 초창기를 다룬 소설이다 보니 사천당문의 시작이자 여러 무협의 클리셰를 재해석하고 클리셰가 처음 생겨나게 되는 과정을 많이 다루었는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재미보다 아쉽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소설이 묘사를 잘 못해서 아쉽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소설이 너무 잘 써서도 아쉽더군요. 잘 써서 아쉽다니 이게 뭔 소리냐? 그 이유는 제가 무협 뉴비라 그렇습니다. 무협을 잘 알고 클리셰를 아는 사람들이 볼 때는 별 생각 없고 당연하다고 느끼던 클리셰와 설정들이 처음 생겨나게 되는 과정과 재해석한 스토리를 통해 재미와 카타르시스를 느끼지만, 클리셰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클리셰가 있었어? 무협에는 그런 클리셰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지식을 얻어갈 뿐입니다. 무협 고인물들은 재미를 느낄 때 무협 뉴비는 그냥 새로운 지식이 하나 늘었을 뿐이죠. 지식을 얻으며 재미를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재미보단 그냥 그런 게 있구나라는 느낌밖에 안 오더군요. 저도 무협 뉴비긴 하지만 모든 클리셰를 모르는 건 아니라 아는 클리셰가 나올 때는 재밌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아는 클리셰인 소림사 108라한진의 탄생을 볼 때는 재미와 카타르시스를 잘 느꼈죠. 나는 그냥 지식을 얻고 넘어갔을 에피소드에서 남들은 매번 이런 느낌을 받았을 거라 생각하니 괜히 손해본 것 같고 아쉽더군요. 개인적으로 무협 뉴비보단 고인물이 더 재미있게 볼 소설이란 생각이 들었네요. 뭐 이건 결국 제가 뉴비라 그런 거고, 소설은 그냥 너무 재미있게 잘 쓴 죄밖에 없으니 정통무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봐볼 만한 소설입니다. 정통무협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진입장벽이었을 1화에 있는 난쟁이도 처리되었고 완결로 났으니 이제 달려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히로인은 스포가 될 수도 있어서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딱히 진입장벽이 될 만한 요소는 없는 것 같아 히로인 때문에 볼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냥 보셔도 될 것 같네요. 히로인도 있고 연애 요소도 적지 않습니다. 제가 매기는 당문전의 평점은 세계관 4점, 스토리 연계 3.5점, 주인공의 지능 3.5점, 악당, 조연들의 지능 4점, 개그 요소 많음, 스토리의 깊이 매우 무거움입니다. 리뷰 총평은 사천당문의 시작을 다룬 정통무협 소설에 관심 있으면 꼭 한번 봐볼 만한 소설이었습니다.